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단타에 필요한 5가지 무기를 깔끔하게 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초보분도 따라오실 수 있게 복잡한 말은 최대한 걷어내고 핵심만 남겨서요. 첫 번째로는 처음인 분도 그대로 따라하면 거래가 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버튼이 어디에 있고 어떤 순서로 눌러야 덜 헤매는지 실전 흐름으로 이어드립니다. 계정 만들고 자산 옮기고 주문 넣고 포지션 종료까지 한 번이라도 손에 익히면 두려움이 확 줄어듭니다. 아, 이게 거래구나 하는 감각을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현물과 퓨처스가 뭐가 다른지부터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물은 코인을 그대로 사고 파는 거고, 퓨처스는 가격 방향에 베팅하는 구조라서 같은 차트도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의 뼈대를 풀어드립니다. 과장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 방식의 핵은 화려한 재능이 아니라 짧게 들어가고 빠르게 정리하는 리듬입니다. 왜 그런 리듬이 통했는지, 어떤 장면에서 힘이 나는지 그림으로 이해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나도 한 방을 떠올리시는데 포인트는 한 방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진입은 짧게, 손절은 빠르게, 수익은 욕심보다 리듬으로 챙기는 구조라는 걸 잡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새는 돈,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먹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한 번 이기고 끝이 아니라 수수료에서 먼저 기가 꺾이기 쉬워서 여기부터 잡아야 합니다.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왕복으로 톡톡 뜯기는 게 수수료입니다. 이걸 줄이면 같은 실력으로도 결과가 달라지고 같은 실수도 덜 아프게 지나갑니다. 수수료는 대충 비슷하겠지라고 넘기는 순간부터 손익이 새어나갑니다. 할인 링크, 등급, 조건을 활용하면 퍼센트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단타에서는 거의 생명줄이 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을 소개해드립니다. 감으로 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만들어 놓고 반복하는 느낌으로요. AI는 대신 거래해주는 마법이 아니라 정보 정리와 판단 속도를 올려주는 보조 엔진입니다. 변동성, 뉴스 요약, 매매 시나리오 체크 같은 걸 묶어서 쓰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AI에게 시장 분위기와 주요 이슈를 요약시키고 변동성 큰 종목 후보를 추려서 그 중에서 차트 신호가 겹치는 것만 골라 움직이는 식입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같은 차트도 다르게 보이는데 AI는 늘 같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추세가 맞나? 거래량이 받쳐주나? 뉴스가 뭐라 하나 같은 체크를 고정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시작할 때 내 돈 입금 없이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거래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연습비를 아끼면서 시장을 배우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링크랑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어디서 하죠? 싶으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물론 가입으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내 돈 넣지 않고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로 방향을 맞추면 몇백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보너스를 연습장 무료 입장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돈을 넣기 전에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문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내 멘탈이 어디서 흔들리는지까지 한 번에 보이거든요. 이제 왜 하필 코인인가를 아주 단순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로 설득하기보다 통장 계산으로 바로 납득되는 그림을요. 만약 딱 10년 전 금이랑 주식이랑 코인이랑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올려놨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이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10년 사이 약 2.66배쯤 올라왔으니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대략 233.5g쯤 들고 있었을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그게 약 5,160만 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 1,000만 원어치를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으로 튀어오르는 수준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숫자만 봐도 코인을 투자 리스트에서 빼기 어렵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돈이 이렇게 다른 표정을 짓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롱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숏으로 방향만 맞추면 양쪽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위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 꺾이는 장에서도 전략이 생긴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타러들이 코인을 양방향 경기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매력적인 점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처로는 제일 좋은 수단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엔 레버리지라는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거나 막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기본처럼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레버리지 1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포지션을 굴릴 수 있습니다. 돈이 뻥튀기 되는 게 아니라 베팅의 크기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100배, 많게는 그 이상까지도 옵션이 열려 있습니다. 큰 돈을 굴리기 어렵던 분들에게는 규모의 벽을 넘게 해주는 기능이라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30억 이상 굴리는 분이면 레버리지 없이도 승부가 되겠죠.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대부분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체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건 거래소를 어디로 잡느냐입니다. 집 짓기 전에 땅 고르는 느낌이라 여기서 삐끗하면 계속 불편합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기능과 비용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가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니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둘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매매 횟수가 많을수록 차이가 눈에 밟힙니다. 셋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니 선택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를 주는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찾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 주세요. 그럼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체감상 얼마나 무섭냐?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흔히 거래 수수료가 0.055% 수준인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하고 레버리지 20배를 쓴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약 22만 원이 됩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누적되니 더 무섭습니다. 작은 수익을 여러 번 모으려는 단타에서는 수수료가 보이지 않는 손절로 작동해버립니다. 하루에 10번만 사고 팔아도 수수료로 220만 원이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오늘 승부가 아니라 오늘 수수료 납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면 실력이 좋아도 장기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단타는 결국 작은 이익을 여러 번 쌓는 게임이라 비용을 줄이는 게 생존입니다. 이제 4개 대형 거래소와 제가 A 거래소라고 부를 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먼저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7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배수는 선택지이니 본인 스타일에 맞춰 고르시면 됩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A 거래소가 어디냐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거래소 정보, 수수료 할인, 가입 $100 안내를 한 줄로 묶어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제일 많이 묻는
언제 롱 잡고 언제 숏 잡나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니 진입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먼저 개념부터요.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들어가는 상승 베팅이고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들어가는 하락 베팅입니다. 방향만 다르고 원리는 단순합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뚜렷할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조정이 와도 이전 고점을 지켜주는 모습이면 상승 쪽 힘이 살아있다고 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보는 신호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골든 크로스가 있습니다.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또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롱 진입 후보가 됩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나오면 상승 확률이 높아져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가 명확할 때 강해집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와도 고점을 못 넘기면 시장이 아래로 끌리는 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는 하락 신호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때는 숏 시나리오를 먼저 점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체력이 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없는 상승은 꺾일 가능성이 커서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추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워 가격을 눌러버릴 수 있으니 숏 판단에 반영합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로 과열과 침체, 추세와 변동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표는 단독보다 조합이 더 강합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의 힘과 흔들림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벌어지면 변동이 커졌다는 뜻이고 모멘텀이 꺾이면 진입 타이밍을 다시 재는 식으로 씁니다. 결국 지표는 정답지가 아니라 확률을 올리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가 한 방향으로 겹칠 때만 들어가면 불필요한 매매가 확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승률이 올라갑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과 가입 이벤트로 $100 받는 링크를 정말 보기 좋게 묶어두었습니다.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신주서